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7일 새벽 모닝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어제 끝났죠. 31.28%. 역대 총선 중에서는 최고치입니다. 4년 전보다는 4.59%포인트가 높아졌고요. 전체 유권자가 4,428만 11명인데 이 중에서 1,384만 9,043명. 대체적으로 따지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이제 투표를 마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투표율을 대략 한 65% 수준으로 잡는다면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끝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누구의 유리하냐? 이런 공방은 4년 전, 2년 전, 8년 전 계속 나왔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시도별로 사전투표율의 차이가 꽤 큽니다. 이거를 한번 한국갤럽이 마지막 3월 넷째 주 마지막에 여론조사한 시도별 정당 지지율 이런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대략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가 하는 게 짐작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호남입니다. 전남 41.2, 전북 38.5, 광주 38, 여기에다가 세종 36.8. 이 네 시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31.28이 전국 평균인데 이거보다 월등히 무려 5%포인트 이상이 높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강원 32.64, 서울 32.63. 근데 이거는 평균치보다 그냥 약간 상회하는 정도고요. 반면에 낮은 곳, 그러면 대구가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25.6. 그 다음에 제주 이런 데는 이렇게 많이 낮은 건 아니고요. 제주가 28.5, 경기가 29.5, 부산이 29.57.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울산, 충남, 대전 이런 데는 이제 전국 평균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전투표 어느 정도 정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사전투표 첫날이 투표 1일차, 둘째 날이 투표 2일차, 본투표가 투표 3일차 이런 개념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이제 한국갤럽 시도별 정당 지지율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 민주당 지지가 월등히 높은 곳 호남, 광주, 전남북 이곳에서 사전투표율이 월등히 높았다. 세종까지 포함해서 세종도 민주당 지지가 월등히 높은 곳 아닙니까? 여기까지 포함해서 전국 시도 중에 4개의 지역에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왔다 하는 얘기는 결국 이들 지역에서 나는 지금 이미 정해져 있어 라고 생각하고 갔다. 누구? 주로 다수가 민주당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대구가 유난히 낮죠? 여기는 민주당 지지자가 유난히 낮은 곳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사전투표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 물론 여기도 4년 전에는 23.6%였는데 그때보다 2%포인트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은 안 됐다. 그러나 사전투표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갤럽 조사에 보면 무당층 전체적으로 보면 무당층이 17%였거든요. 무당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냐, 민주당 지지냐, 그런 거 없다, 이런 사람들을 다 뭉뚱그려서 대개 무당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무당층이 거기에서, 무당층이 17%라고 그랬습니다. 전국 평균. 무당층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호남. 근데 무당층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의외로 TK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24%. 무당층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대구, 경북
사는 그 응답자들은 갤럽의 전화를 받을 때, 난 지지 정당이 없다.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답변을 한다는 거죠. 이게 24%씩이나 됩니다. 부울경 그 다음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영남이 흔들린다 국민의힘에 라고 얘기하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바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부울경이 20%입니다. 그 부울경 중에서도 부산이 29.57, 가장 높죠. 부산이. 울산이 30.13, 경남이 30.71. 이거는 참 저거군요. 저 사전투표율. 근데 이런 순서로 굉장히 하여튼 이 부울경이 무당층이 20%인데 여기에서도 평균보다는 낮은 사전투표율. 그럼 이 지역들은 대개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그러면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지지를 많이 받는 곳이긴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뭐 승패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런 지역도 전반적으로 사전투표율이 평균보다는 약간 낮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곳에서 사전투표율이 높다. 이 맥락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무당층이 많은 곳. 그러니까 무당층이 많으니까 무당층은 투표하러 갈까 말까. 그게 첫 번째 이제 좀 고민스러운 지점일 거고, 투표하러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최종적으로 누굴 찍을 것인가. 이것도 또 고민스러운 지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무당층이 많은 지역이 사전투표율이 조금 낮더라 하는 정도의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민주당 지지가 공고한 곳이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4년 전에도 서울이 49개 지역구였는데 44곳에서 사전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이겼습니다. 대부분 다 민주당이죠. 그리고 5곳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자가 나중에 본투표에서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 이거는 저는 뭐 거의 입증된 가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투표율이 낮은 곳은 갤럽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무당층이 많더라. 그럼 이 무당층, 그게 이제 바로 충청, 그 다음에 부울경, 뭐 이런 곳입니다. 충청도 무당층이 19%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역이 무당층이 많으니까 무당층은 아직도 고민 중.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물론 투표 안 할 사람들일 거고, 그 다음에 또 상당수는 투표장에 가서 이제 그 직전에 뭐 예를 들어서 4월 9일이나 뭐 이런 때에 가서 누구 찍지? 이렇게 해서 결정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패턴을 보면 대개의 경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우세하고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걸 다 극복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고, 극복 못하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면, 투표함을 나중에 개표를 할 때요, 이 투표함이 그 개표소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개표를 하는데, 과거에는 사전투표함을 먼저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전투표함은 5일, 6일 투표를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 본투표함은 그날 각 지역에서, 각 투표소에서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함하다 보면 사전투표함을 먼저 여는 경우가 많죠. 이러다 보니까 초반에 민주당 후보가 우세할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높습니다. 딱히 어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사전투표함을 먼저 여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전투표함 몇 개 열고 나서 본투표함을 열면서부터 이 격차가 뭐 조금씩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뭐 역전되는 것도 생기고, 뭐 아니면 그대로 그냥 이어가는 것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걸 사전투표 비율과
갤럽, 시도별 정당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분석해 보면 대략 짐작이 된다. 뭐 이런 거고. 근데 전체적으로 여하튼 보면 과거 사전투표의 패턴과 지금 어제 그저께 했던 사전투표의 패턴은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마 그거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제 남은 거는 사전투표는 끝났고 이제 본투표만 남았습니다. 본투표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요소, 뭐 역시 민주당의 뭐 양문석 후보, 그 다음에 김준혁 후보 파문. 어제도 보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김준혁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텐데, 뭐 양문석 후보야 이미 뭐 불법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안산갑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이제 김준혁 후보는 이제 수원정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수원정이나 안산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구글 트렌드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당장 오늘부터도 어제부터도 계속해서 사전투표 이제 이슈가, 사전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사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 이슈가 뭐 한동훈 대 이재명 공방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김준혁, 양문석 이 공방이 여전히 결국 시사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남은 며칠 이제 민주당이 양문석, 김준혁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아마 그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